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3일 오후입니다. 문화일보가 총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가지고 1011명 18세 이상 유권자 상대로 그리하여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지금 추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구도는 그렇습니다. 압승하는 구도. 38.5% 총선 지지 그러니까 이 당을 지지하겠다. 민주당 38.5%, 그 다음에 통합당 미래통합당 2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원내 1당이 되겠느냐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44.9%, 미래통합당이 될 것이다. 25.6%. 역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TK지역,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를 빼고는 전 지역에서 통합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35.8%, 통합당 31.9%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관심사인 비례대표 투표 정당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의 더불어시민당, 이게 집권 여당이 만든 급조한 정당입니다. 이걸 찍겠다는 사람이 16.5%, 미래한국당을 찍겠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 찍겠다는 사람이 20.4%, 민생당 0.3%, 정의당 9.1%, 국민의당 5.3%, 안철수 씨입니다. 민중당 0.6%, 자유공화당 0.7%, 친박신당 0.4%, 열린민주당 6.9%, 기타 정당 4.4%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정의당 그다음에 민중당 열린민주당 이런 이른바 진보 좌파죠. 좌파 합산을 하면은 한국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 보수정당 합산한 것보다도 11.6%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 한때는 여기서는 보수층이 항상 앞섰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른바 진보층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82.7%, 보수라는 사람들이 75.9% 보다 투표율이 오히려 이른바 진보층, 좌파층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구도가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징은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고 선거운동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선거운동, 야외에서 나가서 선거운동, 그리고 유세를 통한 선거운동은 거의 어렵게 되었다. 실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방송, 좌담회, SNS, 그래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토론, 지역방송에서의 토론, 이런 게 주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이래저래 야당이 움직이고 뛸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 주도입니다. 요사이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은 야당이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주도하니까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에서 관심을 많이 모아가지고 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관심을 모으는데 조금 미흡했다. 모으더라도 그게 부정적인 공천 파동 같은 것은
관심은 관심인데 부정적인 관심입니다. 그게 지지로 잘 전환되지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아주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수치로서 명백합니다. 여기에 과연 어떤 이변이나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앞으로 23일 사이에 그건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다시 따지는 봐야 됩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이 왜 이렇게 부진하느냐. 미래통합당이 그동안에 뭘 몸부림 많이 쳤는데 그 몸부림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고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아마 황교안 대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잘못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최고의 당명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최악의 당명을 선택한 데서 출발한 겁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비례대표 선거는 당명 전쟁입니다. 여기 급조된 당이 많고요. 비슷비슷한 당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찍어야 될 정당 명단이 아마 1m 넘을 겁니다. 수십 개, 아니 100개에 육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찍는데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우선 이름을 알아야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이거 새로 생긴 겁니다. 미래한국당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새로 생긴 겁니다. 정의당은 원래부터 있었고 국민의당도 이번에 새로 생겼죠. 자유공화당은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쳐서 당명 자체로는 새로 생긴 겁니다. 친박신당도 새로, 열린민주당도 새로. 이렇게 새로 생겼으니까 이때 새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옛날 이름을 그냥 보존했더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크게 먹고 들어가죠.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당명을 지키고 있었으면은 저는 지지율이 5%에서 10%포인트 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왜 포기했느냐? 자유한국당의 김세연류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은 수명이 다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좀비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유승민 세력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유승민 세력이 내건 통합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당명 바꾸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기치를 내렸는데, 문제는 대신 올린 정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최악의 장명이었다는 사실이죠. 미래통합당, 이게 최악의 장명이라는 것은 미래와 통합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미래를 통합한다 말이 됩니까? 미래를 통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미래를 통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이 뭐죠? 통합을 위한 미래입니까? 미래를 위한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와 통합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귀결이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이게 잘 지은 당명도 아니지만은 더불어 산다. 원래 민주가 그런 뜻이니까 그건 설명이 돼요. 민생당, 정의당, 뭐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다 의미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물과 기름을 억지로 섞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저히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아차,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이름이 나오는지 한참 생각하다가 미래통합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미래통합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의 지지가 높아요.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보다는 조금 그래도 편한 이름입니다. 미래한국당. 미래의 한국을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가 흘러가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미래에서 통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기억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니, 이름을 지을 때 왜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가 바로 브랜드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광고를 많이 씁니까? 이 미래통합당은 광고하면서 내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써가면서까지 내 이름은 제발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당명전쟁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당명전쟁에서 진 게 아니고 영혼의 전쟁에서 진 거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없앤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기회주의, 패배주의, 그리고 전략의 부재, 이념의 부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을 포기한 거죠. 이름에는 영혼, 정체성, 정통성이 들어갑니다. 자아의 표현이 바로 이름인 거죠. 이름. 그런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포기합니까? 포기할 이름이 또 잘못 지은 이름은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포기하고 한국을 포기하고 하는 정당이면은 바로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애국 투사들을 아주 외면하고 아주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는 이런 무질서한 정체성이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결국 자유한국당을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이 간판을 올렸더니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유승민 세력과 당대당으로 1대1로 통합을 했으면은 지지율이 양당 합친 것보다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양당 합친 것보다 많게는 6%포인트나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왜냐? 유승민과 손잡는데 불만을 느낀 정통 보수 세력이 이탈해가지고 무당층으로 가버린 거죠. 미래통합당은 자살골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 선거에 우선 미래통합당을 알리는 게 문제니까 2번 기호가 2번일 테니까 2번 당으로 별명을 붙이는 게 그나마 최후의 탈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2번 찍자 이런 식으로 이 미래통합당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당명을 보면은 이승만 때는 자유당이 집권 세력,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몰락하고 나서 자유당이라는 명칭은 한국 정치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이라고 했습니다. 참 잘 지은 이름이죠.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민주공화당 하면은 뭐 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워낙 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끈 겁니다. 민주공화당이.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지은 이름이 민주정의당입니다. 민주정의당. 이게 조금 부조화스러운 점이 있는데 줄여서 민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정당은 언제 혼이 났냐 하면은 그 직후에 82년 3년 무렵에 장영자 이철이 사건, 부정사건입니다. 부정사건이 터지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한 정당이 이렇게 썩었느냐 해서 정의가 가버렸습니다. 민주정의당에서 정의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나중에 3당 통합을 하면서 민자당으로 바뀝니다. 민주자유당이죠. 민자당. 그리고 김영삼 때 신한국당으로 바꿉니다. 이 신한국당이 결국 정권 창출에 실패합니다. 왜냐? 이회창 씨가 후보로 들어서니까 신한국당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한나라당. 당시에 조순 경제부총리 출신, 당시에 서울시장 이분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잘 지은 이름입니다. 한나라당은 크다는 이름과 하나의 나라, 통일의 염원도 있으니까 또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우리 고유어니까 참 잘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당이 결국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이 한나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새누리당으로 바꿉니다. 이건 장모잉이 잘못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신천지라는 뜻입니다. 새누리당은 좌파 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새누리당이 마지막에 가면은 질이 멸렬해가지고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이 등장했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런데 유승민 세력의 설득에 넘어가서 포기를 했더니 오늘날 미래통합당의 이런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이름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대로 행동하게. 장명을 잘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죠. 이번 선거는 기본이 당명전쟁입니다. 당 이름이 막 바뀌고 할 때 당명전쟁인데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붙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비슷해져서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지지율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란 이 이름으로 수십 석이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수십 석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 짓는 수준이 그 사람의 교양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